안녕하십니까. 이시영TV입니다. 내성적인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더니 엄청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여기 아직도 우리가 정확한 통계 수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내향성 성격이 적어도 한 셋 중에 한 사람은 내향성이라고 대체로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은 외향적이다, 저 사람은 내향적이다, 그 이야기를 할 때 100% 외향, 100% 내향 이런 건 없습니다. 그저 비율이 문제입니다. 굳이 따진다면. 그러니까 가령 외향 60% 대 내향 40%, 뭐 이렇게 되면은 것이 보통 그 인간을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향적인 성격도 상당한 부분 외향적인 성격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환자가 이야기하듯이 자기는 내향적이지만 안 그런 척하고 외향적으로 자기는 굴 때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를 외향성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겁니다. 참 자기로서는 참 어이없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당신도 내향성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의 성격의 일부에는 외향적인 성격도 많이 갖고 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 내향이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요. 외향성 성격에도 또 내향적인 성격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 거다. 그런데 우리가 내향성 성격이 외향인 것처럼 할 수는 있지만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성격인 것처럼 하기라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사람들이 박사님, 제가 너무 외향적이라서 이거 안 되겠습니다, 이걸 좀 내향적으로 좀 고쳐주십시오. 저는 그런 환자를 아직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은 역시 내향적이라서 고민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내향성의 강점이라는 것은, 똑똑히 잘 들으십시오. 외향성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절대적인 강점이 내향성에 있습니다. 가령 내향성은 그냥 지나치는 질문에도 간단하게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심사숙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주의 집중을 해서 정말 진지하게 심사숙고하고 아주 치밀하고, 그 다음에 아주 정교하고 논리적인 이런 성격은, 여러분, 외향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외향성이라면 그런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정말 내향성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다. 이걸 꼭 이해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향성이라는 게 정말 우리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될 약점이라면 이거는 벌써 도태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진화의 과정에서는 그 인간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장점들만 계속 유전되어서 발전되어 오는 겁니다. 이게 인간에게는 생존에 절대로 불리하다 하는 그런 성향은 도태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존에 유리한 조건만 키워온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향성도 그렇기 때문에 셋 중에 한 사람은 아직도 내향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목이 짧은 기린을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보면은 정말 저 멀리서도 기린은 보입니다. 나무보다 더 키가 큰 놈도 있으니까. 근데 왜 기린이 다 목이 길까요? 여러분, 짧은 목을 갖고 있는 기린은 벌써 퇴화되고 없습니다. 왜냐면 그래가지고는 저 사막, 정말 그 사바나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목이 길어야지 저 높은 데 있는 열매도 따먹고 잎도 따먹고, 이 생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기린은 목이 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짧은 목을 갖고 있는 기린은 이게 절대로 생존에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태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도 목이 짧은 기린은 우리가 볼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시인들의 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령 수렵을 나간다. 그때는 물론 이제 정말 마지막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지거나 그럴 때는 아무래도 외향적인 사람들이 순발력도 있고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 사냥 바로 현장에는 외향적인 성격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사냥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냥을 나가면 사냥 도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냥 도구를 어떻게 만들면은 제일 정말 저 사냥꾼들이 쓰기에 편리하고 짐승을 잡는 데 유리할까?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고 하는 것은 역시 그것은 내향성의 몫입니다. 외향성은 그건 잘 못해요. 또 가령 기획을 한다. 오늘은 사냥을 가는데, 오늘은 비가 오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다. 또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하고 또 과거에 이 모든 경험들을 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은 저 동쪽 언덕으로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이런 판단을 한다든가, 이건 역시 내향성의 몫입니다. 또 여러분, 이제 사냥이 다 끝났다. 이제 가져오면은 이걸 이제 논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골고루. 그래 좀 이제 이 동네 환자가 있다거나 아픈 노인이 있으면은 좀 더 드려야 되고,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참을 다 논아줘야 되는데, 여러분, 저는 그 아프리카 종족 중에 참 그 이상한, 우리 생각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종족이 있습니다. 이 종족은요, 아주 정말 용감하게 사슴을 잡았습니다. 잡고 이제 가져와서 놓는데, 이 정말 그 사냥에 직접적으로 큰 공헌을 하고 마지막 정말 이 창을 던져서 이 참, 이 사자를 혹은 또, 짐승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놓을 때는 이 사람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왜 안 하느냐? 그건요, 이 젊은이는 이미 참 그 어려운 사냥을 성공적으로 잘 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칭찬과 명예와 정말 모든 정말 참 영광이 그 사람에게 이미 다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뭐 그만하면 됐지. 뭐 그래 또 자기가 잡은 공이까지 뭐가. 참 여러분들이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들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그런 걸 보면 정말 참 애절이 바르고 인간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외향성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내향성의 장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외향성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정말 훌륭한 장점이 내향성에 있다 하는 사실을 정말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냥을 나갈 때도 내향성도 있고 외향성도 있어야지 그 사냥이 성공하듯이 우리 인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말 내향성도 있고 또 외향성도 있고 여러 개 잘 조화를 이루고 균형이 맞아야지 그 사회가 정말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고 그 사회가 정말 참 모든 인류에게 참 희망을,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부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우리가 상호 보완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심리학에서는 complementary relation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좀 낭만적이고 또 사교적인 이런 사람이라면 또 여성은 좀 얌전하고 좀 내성적인 이런 사람이라면 둘 다 막 낭만적이고 야 다리에 떴다고 뭐 저게 저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 뭐 비가 온다고 뭐 하자 둘 다 그래도 이 살림 떨어 먹잖아요 진짜.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서로가 견제도 하고 또 그 사람이 모자라는 것을 내가 보완을 해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내 약점이 상대방에게는 오히려 장점이 되는 이런 관계를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이제 그런 부부가 제일 건전하다. 이렇게 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내성적이라고 정말 고민을 하시지 마시고 내성적인 때문에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